오늘은 생생법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법률사무소 대안의 한병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들을 준비하셨나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 로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로또 1등 당첨금에 관한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한 번쯤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할까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런 판결이라고 하니까 솔깃하네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A씨는 가입회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B씨는 위 웹사이트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제748회 로또에 응모하여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으로 세전 약 19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 부럽네요. 19억 원. 자, 근데 당첨이 됐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됐던 건가요? 네, 문제는 A씨가 운영하던 웹사이트의 약관이었습니다. 약관 제11조 제9항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조합으로 1등 혹은 2등 당첨 시에 총 당첨 금액의 10%를 수수료를 회사 발전 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네. 약관 제15조 제1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조합에서 1등,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를 회원은 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A씨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번호로 B씨가 1등에 당첨되었으니까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당첨금의 10%를 달라고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B씨가 A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을 했고 거기서 제공한 번호로 이제 1등이 됐으니까 약관에 적힌 대로 10%를 줘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게 당첨금의 10%를 웹사이트 측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약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네.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약관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 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 속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네.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사업자의 약관 설명 의무가 왜 문제가 된 건가요? 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이 사업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즉 A씨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1등 당첨 시 당첨금 10%를 웹사이트 측에 주어야 한다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결국 A씨는 B씨에게 당첨금이 10%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A씨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게 이 문제가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 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에 한정되기 때문에 당첨금 10%를 웹사이트에 주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이 중요한 내용인지, 즉 설명 의무의 대상인지였습니다. 네. A씨는 A씨의 로또 번호 제공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B씨로서는 천문학적인 확률의 로또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이 10%를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가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B씨는 이 사건 약관 중 당첨금이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예상하기 어렵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설명 의무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로또 1등 혹은 2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의 10%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용자는 당첨금 액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웹사이트와 같은 업종의 다른 웹사이트 중 이 사건 약관 조항과 같은 기부금 조항을 가입 약관에 포함시키지 않은 곳도 있어 네.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조항은 이 사건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A씨가 이 당첨금 10%를 지급하는 내용 약관에 대해서 B씨에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거군요. 네. 이에 대해서 A씨는 설명 의무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무료 회원 가입 시 이 사건 약관을 읽고 동의하도록 약관 동의 안내 팝업 배너를 띄워놓고 있었던 점. 네. B씨도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 사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점. 네.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이 7만 명 이상인데 설명 의무를 문제 삼는 이용자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뭐 팝업 배너도 띄워놨고 B씨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난 설명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로서는 적어도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대화 상자 내에 있는 이 사건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 프로그램, 중요 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이 사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 약관 규정에 관한 인지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였어야 약관법상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네.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무료 회원 가입 시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약관 규정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네. 그 팝업 배너가 그렇게 눈에 띄게 잘 표시를 하진 않았나 보네요. 어쨌든 B씨 입장에서는 그 A씨에게는 10%를 주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심한 사람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네. 그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같이 자살을 시도한 사람만 사망하고 자신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C씨는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정 문제와 채무 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D씨를 알게 되어 동반 자살을 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C씨는 D씨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동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C씨는 번개탄 5개와 화덕, 타이레놀 8알을, D씨는 번개탄 10개와 수면제 10알을 준비하기로 한 다음 D씨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네. 네, C씨는 용인시에서 D씨를 만나 자살 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밤 C씨의 집에서 C씨는 소주 2병 반과 맥주 2캔을, 네. D씨는 맥주 2캔을 각각 마시고 미리 준비한 수면제 10알, 타이레놀 8알을 반씩 나눠 먹은 다음 C씨가 안방 바닥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서 화덕에 번개탄 3개를 피우고 D씨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C씨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C씨는 자살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범행은 C씨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을 결심한 D씨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해서 D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네.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C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불화가 되자 충동적으로 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서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병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